근데 이제 세워놓다가 이제 쳐갖고 막 옆으로 넘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잘 간수를 해갖고 칼을 잘 꽂아 놓으셔야지.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핸드령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천왕봉 두 번째 갈 때 그때까지도 선생님도 수면제를 드셨거든요. 네. 근데 되게 수면제를 지금도 끊으셨잖아요. 네. 근데 매일 밤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설치신 분들께 좀 네.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잠을 잘 못 자거나 플러스 이제 가위에 많이 눌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방을 좀 했을 때 좀 사회에 머물러 있는 게 좀 많이 가시면서 해결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자리에 대한 비방편을 좀 갖고 왔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 요 정도 되는 이제 사기 그릇 같은 거나 밥그릇 있잖아요. 네. 아니면 국그릇 정도 사이즈, 요 사이즈를 3개를 준비해요. 여기다가 소금을 담아. 굵은 소금을. 네. 무속에서 어떤 부정거리라든지 천기를 칠 때도 소금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소금이라는 종류 자체가 정화를 시키는 의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죠. 바가지 같은 건 너무 크고 항아리도 너무 커요. 근데 집에다가 내 방에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밥그릇이나 대접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대접 밥그릇 같은 데다가 3개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산처럼 쌌습니다. 산처럼 싼 소금을 내 머리맡 쪽에 놓는 거예요. 머리맡 쪽에 놓을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옆에 놔도 됩니다. 그 옆이나 구석에 놔도 돼요. 이 소금 3개를 연달아서 같이 놓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병행할 게 있어요. 바로 식칼입니다. 네, 부엌칼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보면 뭐 신장칼, 쌈지창, 언월도, 뭐 장군인 칼, 군웅칼 굉장히 다양하게 봤는데 이북굿에서도 상문찌개 백경할 땐 진짜 식칼을 써요. 근데 이런 식칼 같은 게 실제로 날이 너무 바짝 서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귀신을 치거나 살을 날릴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런 부엌칼 같은 거나 식칼은 비방으로도 많이 쓰여지고요. 대신 칼이 없거나 무속의 어떤 선생님들이 비방을 치는 이런 용도의 칼이 없을 때 대신해서 치기도 해요. 이 부엌칼을 가지고. 근데 이제 부엌칼이 많이 위험하니까 일반인 분들 보고는 이제 사용을 안 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 3개를 준비를 했으면 소금 3개를 깔고 이 나머지 부엌칼을 꽂아야 되는데 꽂을 때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침대 근처에 협탁이나 침대 같은 머리맡에 보면 가구다 보니까 가구와 벽 사이에 틈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엌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으니까 그런 틈 사이에 껴요. 왜냐면 손잡이가 있으니까 더 들어가지는 않고.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칼을 꽂을 때 여러분들 그 날이 있잖아요. 부엌칼은 날이 한 방향인데 그 날의 방향이 내 머리 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협탁이 여기에 있어. 그럼 제가 칼을 여기다 꽂을 거야. 그러면 칼날이 이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꽂을 거면 칼날이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되죠. 그럼 선생님 머리 바로 위에다 꽂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면 칼날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침대가 없으신 분들도 매트나 아니면 일반 방바닥에 주무셔도 옆에 소금 같은 경우는 옆에 바로 둘 수가 있고, 칼 같은 거는 세워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세워 놓다가 이제 쳐갖고 막 옆으로 넘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잘 간수를 해갖고 칼을 잘 꽂아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잠자리에서 또 다르게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내가 자는 이 방 위치에서 다리를 뻗잖아요. 근데 다리를 뻗는 이 바로 이 앞쪽이 쉽게 말하면 내 정면이 방문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방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있으면 복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위치를 좀 바꿔주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현관문. 이거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현관문은 북문이면 안 돼. 북문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너 들어왔을 때 북이냐 나갔을 때 북이냐, 현관문을 등지고 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관 열고 나가서 현관문을 등진 상태에서 나침판을 열었을 때 이게 북쪽이면 나침판이 북쪽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쵸. 그럼 북쪽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북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북문인 경우인데 중문이 있다. 그럼 괜찮아.
근데 우리 집은 오래돼서 중문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쿠팡 같은 데 검색하면 너무 저렴하게 파티션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문이 없는, 요즘엔 또 중문 그것도 있어. 파티션이 아니라 벽을 박지 않아도 뭐 인테리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뭐 간편하게 뭐 몰딩을 설치한다고 하나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요즘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중문을 만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중문이 만약에 없다, 근데 우리 집이 북문이다,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해서 중문을 좀 만들어 주셔도 많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집 방향의 머리 방향, 발 방향도 아까 바로 문이 있으면 안 된댔죠. 내 머리가 향하는 이쪽의 방향도 북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방법을 활용을 하실 때는 윤도령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 유형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고, 포함이 되는 게 있다면 바로 개선을 한 상태에서 주무셔 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비방 4개를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